쉬는 시간에 책을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읽고 푹 빠져서 읽어서 이 아이 부모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아이가 책 진짜 좋아한다 하고 막 칭찬했더니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책을 읽냐고, 집에선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서는 아이의 디지털 매체와는 다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영상이나 게임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아이는 절대 책을 선택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희입니다. 원래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하루 한 장 키즈 신문이라는 어린이 신문 만드는 회사 대표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의 독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디지털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과서마저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너무 디지털 매체에 무방비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쉽게 게임을 할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접할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영상과 매체 속에 빠져들게 돼요. 왜냐하면 화면 전환이 빨리 일어나고 사운드가 아이가 노력하지 않아도 중간에 평평평 들어오고 하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그 자체에 푹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구성하고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독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해야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걸 열심히 사고해야 자기의 어떤 정보 체계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독서는 아예 디지털 매체와는 다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다수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단 말이죠. 그 다수 속에서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키운 아이는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된 이 아이만의 무기가 생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독서와 아이의 지능,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진짜 예쁘고 너무너무 성실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 어머니랑 상담을 하다가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상담 주간에 오셨을 때 아이 칭찬을 막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다. 어머니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다. 막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막 웃으면서 사실 우리 애가 그렇게 똑똑한 애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지능 검사를 했었는데 평균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한동안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현명하게 하셨던 게, 지능의 세부 영역들이 있잖아요. 세부 영역을 쫙 봤더니 언어 지능이 다른 지능보다 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하신 게, 아, 우리 애는 이 언어 지능을 잘 키워서 다른 지능을 쫙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매일 읽어주시고 책으로 둘러싸인 집의 환경을 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어머니께서 꾸준히 이어오셨고, 그런 노력 덕분에 아이가 똘똘하고 성실하고 야무진 그런 아이로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사례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 웩슬러 검사라고 지능 검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세부 영역 중에 가장 후천적으로 변화시키기 쉬운 영역이 언어 지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책을 많이 읽어주면 언어 지능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지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해력을 높이면 지능이 높아진다 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기를 갖췄나 안 갖췄나,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다에 뛰어들 때 맨몸으로 뛰어들면 잘 수영도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장비를 쫙 갖추고 뛰어들면 정말 자유롭게 바다를 유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독서라는 무기로 꾸준히 문해력을 키워오는 아이는 학습을 할 때도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진입장벽이 확 낮은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 어떤 책에서 봤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한번 해보면 되지, 내가 읽어서 이해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를 갖추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뿌리가 단단한 아이들, 기본기를 갖춘 아이들은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해보게 되고, 그렇게 성공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거, 다른 친구들은 저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걸 거침없이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기를 갖추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막막해 보이고 도전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문해력이라는 무기를 아이에게 손에 쥐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책 읽어주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어려운 글을 혼자서 읽을 때는 나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부모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읽어주셨을 때는 굉장히 쉽게 이해한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이들의 읽기 이해력과 듣기 이해력이 차이가 나거든요. 읽기 이해력이 요 정도 수준이라면 대부분 듣기 이해력은 요 정도예요. 요만큼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들어서 이해를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아이가 1학년 수준의 글은 읽을 수 있지만 4학년 수준의 글은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1학년 아이에게 4학년 수준의 그 글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되게 재미있게 즐겁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듣기 이해력이 읽기 이해력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그 높은 듣기 이해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책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학교 교과에서 배우는 어휘나 일상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쓰는 그런 어휘 외에도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어휘를 자연스럽게 문맥 속에서 습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휘가 학업 성취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은 책을 읽어주시고 아이의 어휘와 책 읽는 습관을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책을 아무리 읽어준다고 해도 우리 중간중간에 대화도 들어가고 우리 목소리 조절하면서 톤의 높낮이 이런 걸로 강조할 부분은 더 강조해서 읽어주기도 하고, 엄마가 생각했을 때 또는 아빠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애는 이건 몰라 하면 좀 부연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좋은 건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아이의 경험이 어떤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거 해봤었잖아. 아이가 이걸 모른다면 이거랑 비슷한 거야. 너도 옛날에 해봤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모르다가도 자기의 경험이 탁 소환이 되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말잇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끝말잇기는 사실 어른이랑 했을 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아이보다 어휘풀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는 단어 말고 일부러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끝말잇기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몰랐던 단어를 게임하듯이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 단어 나중에 뜻이 궁금해지거든요.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물어보고 자기도 생활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부모님을 입을 통해서 들은 단어는 책을 읽다가 나오면 나 이거 아는 단어야. 모르더라도 그렇게 느껴요. 그 단어에 대한 저항감이나 허들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허들을 낮춰줄 수 있는 측면에서 끝말잇기 너무 좋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어른들이 어려운 단어 섞어서 막 끝말잇기를 하면 되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말놀이는 꽁지 따기 말놀이예요. 꽁지 따기는 뭐냐면 아이가 단어를 탁 말하면 다음 사람이 그 단어의 특징을 말하고 다음 사람은 그 특징에 해당하는 단어를 말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이가 밤이라는 단어를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밤은 어두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뭐 아빠는 어두운 건 동굴 이렇게 말하고, 아이는 동굴은 무서워, 이런 식으로 단어 특징 이런 식으로 꽁지를 따면서 막 이어가는 거예요. 이 놀이의 장점은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특징까지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고, 이거는 준비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스무고개나 수수께끼, 낱말 이름 대기 이런 것도 좋아요. 아이의 관심사 위주로 낱말 이름 대기는 나라 이름 대기, 동물 이름 대기, 곤충 이름 대기 이런 식으로 단어를 대면서 재미있게 이어가는 그런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랑 아이랑 대화 많이 하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사실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도 있고 또 밥상머리 대화 이런 것도 있고 책 읽고 나서 나누는 대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독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키워드인 대화식 책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많은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책 읽어주기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책 읽어주고 대화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랑 함께 책을 읽은 후에 대화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책 읽기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책 읽어주고 나면 무슨 대화해야지? 이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책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좀 패턴화된 질문을 미리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추천드리는 질문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아이의 경험을 소환하는 질문이에요. 책을 읽다가 아이가 이 경험을 했다 하면 부모님들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가봤었잖아. 그때 우리 뭐뭐 이거 했었잖아. 기억나? 이런 식으로 아이의 경험을 탁 소환을 해주면 아이가 책과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거리를 확 좁히게 되거든요. 나 이거 해봤어. 나랑 책이랑 되게 비슷하네? 가깝네? 라는 생각으로 훨씬 더 책을 친근하게 여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경험을 부르는 질문, 그 질문을 일단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책의 표지를 이용한 질문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책의 표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표지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 거기 어떤 장면이
있다면 이거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 너무너무 좋고, 또 제목을 보면서 이 제목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질문 기본적으로 해도 좋고, 또는 제목 중에 일부를 좀 가려놓고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갈 것 같아? 하고 아이한테 추측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 가려진 질문을 수수께끼 맞추듯이 막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 질문은 예측하는 질문이에요. 읽다가 되게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야기 절정. 그러면 중간에 탁 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막 어떻게 될지 자기의 상상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질문하지 말고 빨리 읽어줘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답을 알아내려고, 아이에게 대답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지금 책에 푹 빠져 있다는 증거니까 계속해서 흐름을 타고 읽어주시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이 책이 2편이 만들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하는 질문, 그 질문은 아이의 상상력도 불러오고 또 추론 능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유아기 때는 정보 습득이나 지식 습득 이런 책들보다는 이야기 그림책 위주로 읽는 게 좋아요. 좋은 그림책은 어떤 그림책들이냐면 글을 읽지 않고 그림만 봐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흐름이 다 파악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책들 위주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고요. 칼데코상이나 유베리상처럼 아동문학에 권위 있는 상, 그런 상 받은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좋고, 우리 애는 그런 수상작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한국 그림책 작가님들, 예를 들면 눈물바다 쓰신 서연 작가님 책은 그림이 너무 재미있고 이야기가 기발해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작가님 책 찾아보는 것도 좋고, 또 이파라판 야무야무 쓰신 이지은 작가님 책, 이 책은 나이 불문하고 너무너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가님 책들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학년이 되면 그림책이랑 줄글책을 좀 병행해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갈 때는 바로 점프를 하기보다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책들을 읽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글자의 비율이 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런 책들이 좋은데, 그런 책들로 아이에게 부담을 좀 확 내려놓고 책 읽는 즐거움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 중에 제가 좀 추천하는 책은 쾌걸조로리라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쯤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데리고 학교 도서실 가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도서실에서 진짜 재미있게 읽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읽나 하고 가서 봤더니 쾌걸조로리 그 책이더라고요.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너무 상상력을 자극하고 재미있게 읽어서 저희 아이한테도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책들 위주로 아이가 징검다리 책을 착착착 밟아서 줄글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여가 독서 외에도 학습적인 독서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사 관련된 책을 읽으면 5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역사 공부에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과 병행한 독서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독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독서를 하라고 하는 거, 그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할 수 없는 환경이 어떤 환경들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학원과 숙제가 빽빽한 하루 스케줄, 그게 독서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루에 가득 학원이 있고 숙제가 있으면 시간이 나더라도 책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딴 거 하고 싶고 그냥 쉬고 싶지. 그래서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란 좀 아이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이나 게임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좀 흐물흐물한 경우, 그게 책을 읽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책을 정말 잘 읽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책을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읽고 푹 빠져서 읽어서 이 아이 부모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아이가 책 진짜 좋아한다 하고 막 칭찬했더니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책을 읽냐고, 집에선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선 뭐 해요? 여쭤봤더니 핸드폰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게임 할 수 없어, 핸드폰 할 수 없어 라는 규칙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 동안 뭘 하면서 재미있게 보낼까 아이가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재미있으니까 그럼 책 한번 읽어볼까? 이게 되는데, 집에서 영상이나 게임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아이는 절대 책을 선택하지 않죠. 왜냐하면 훨씬 더 크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주는 영상도 있고 핸드폰 게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룰을 아이와 협의하고 명확하게 좀 세워주셔야 책을 찾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집에 읽을 책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가정은 보면 책이 있긴
있는데 정말 어렸을 때 사줬던 책들 그대로 있어서 아이는 당연히 책에 손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2주에 한 번씩 도서관 가서 책을 왕창 빌려오는 거, 그런 거 추천드려요. 한 사람에 5권씩 빌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하면 15권, 아이 2명이면 20권 이렇게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20권의 책을 책장에 쫙 꽂아 놓으면 꽂아 놓는 것 자체로 아이가 책에 손을 한번 뻗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런 환경부터 일단 조성을 해주신 후에 책 읽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 학교에서 오랫동안 만나오고 제자들이 연락 오는 거 들으면서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한 가지는 아이들 교육은 진짜 멀리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시기에는 너무너무 잘했던 친구인데 하다가 지쳐서 공부를 손에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던 아이였는데 잘하면서 점점 빛을 발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아이가 뭔가 학업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얻는다 하는 건 누군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 원하는 성취가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의 힘, 그 핵심이 바로 문해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직 초등시기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좀 즐겁게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책 많이 읽어 주시고, 능동적인 독자로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고 책 너무 재밌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